네, 평론가 조우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했다는 얘기가 지금 막 돌고 있습니다. 오늘 내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봐도 공수처와 경찰이 지금 하려고 하는 체포영장 자체가 불법이라는 게 윤석열 대통령 측 얘기고 그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끝내 강행을 할 경우 정말 누군가를 피를 흘려야 되는 유혈 사태가 걱정이 됩니다. 이때 그걸 누가 책임지겠는가 하는 걱정을 온 국민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변수가 생겼습니다. 재수없게 생긴 판사 출신 공수처장 오동훈 얘기입니다. 요즘 윤통을 체포한해 만회하고 맨 앞줄에서 날뛰던 그 오동훈이가 끝내 국가반란 및 내란 사범으로 몰렸습니다. 그래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고 하는 희소식입니다. 우리한테는 희소식이 맞습니다. 사퇴 기정이다 하는 얘기가 저절로 떠오르는 대목입니다. 다름 아닌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발빠르게 그 오동훈을 형법상 내란과 군 형법상 반란 혐의로 고발을 해버렸습니다. 그 결과 자신이 고발당한 사건이, 김태우가 고발한 그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의 김도희 검사실로 배당됐다는 연락을, 문자 메시지를 아예 받았습니다. 보통 이렇게 되면 이 문자 메시지가 오는 게 정석입니다. 자, 이게 중앙지검으로부터 받은 사건 관련 문자 메시지입니다. 귀하께서 고발한 사건이 김도희 검사실에 배당이 됐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야말로 쾌재를 부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검찰은 오동훈이 공수처 수사관과 우동수 국수본 본부장을 포함한 경찰관 80명을 동원해서 현직 국가 수반에 대한 불법 체포 및 수색에 착수했던 행위가 국가 반란 행위다. 그 혐의를 가지고 차곡차곡 수사가 진행되게 됩니다. 우리들이 느꼈던 당혹감, 분노를 검찰이 파헤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게 오동훈이에 대한, 공수처장 오동훈이에 대한 고발의 전부냐? 아닙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그와 별도로 그 직전에 윤석열 대통령 측이 오동훈과 우종수 등 11명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 등의 혐의로 검찰에 별도로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3부 부장검사 김태훈에게 별도로 배당을 한 바 있습니다. 결국 이 두 사건은 하나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병합돼야 될 듯 싶은데 어쨌든 이게 변수가 될 것 같다고 하는 얘기를 우선 전달해 드립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당장 임박한 체포영장 집행이 어떻게 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시도에 살짝 브레이크가 걸리는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 경찰 등 수사당국은 물론이고 법원까지도 한 묶음으로 그동안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절차상의 잘못이 있었다. 그래서 적법성을 상실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누가 빨리 움직이냐가 변수가 되겠지만 어쨌든 결정적으로 내란죄 수사도 정당성을 상실하게 되면 우리는 그야말로 만세를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게 무효가 될 가능성도 많지 않지만 배제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실제로 홍준표 대구시장이 그럴 가능성을 바로 며칠 전에 경고를 한 바 됐는데 타이밍이 참 절묘합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중앙지검에서 한 차례 기각이 됐습니다. 여기 통해서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게 당연한 건데 이게 여기서 기각이 됐습니다. 그러자 공수처와 경찰은 마음이 급한 나머지 얘네들이 민주당의 지위를 받는다고 하는 혐의를 우리는 이제 갖고 있지만 얘네들이 마음이 급한 나머지 방향을 바꿔서 이른바 법관 쇼핑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좌빨 성향이 농후한 서부지법으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내에서 우리 법 연구회 출신 소속의 특정 법관에게 체포영장을 끝내 재청구하고 받아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공수처장 오동훈과 그 서부지법의 좌빨 판사뿐만이 아니라 민주당과 내통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 국수본부장 등 모두 적법성을 잃은 건 물론이고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왔다는 얘기가 되고 맙니다. 만약에 중앙지법의 청구에서 기각이 되었는데 체포영장이 그 사실을 몰래 숨기고 여기서 빠꾸 맞자 엉뚱한 서부지법에 별도로 청구해서 오케이를 받아냈다면
이게 애들 장난 아닙니까? 사법국정농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거나 이게 밝혀지고 문제가 되고 적법성에 하자가 있다는 게 드러나면서 모든 게 뒤집히는 결과가 올 수 있습니다. 아니면 검찰 수사가 이 오동훈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낼 경우 공수처와 경찰의 윤통 체포 작전에 중대한 차질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찰 출신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상식이라고 하는 자가 경찰청 국수본을 사실상 지휘한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쟤네들이 엄청 당황했습니다. 이게 쟤네들의 아킬레스건입니다. 즉 그들은 자기가 민주당과 국수본 사이에 메신저 역할을 하느라고 전화기에 불이 났었다라고 잘난 척 자기 자랑을 겸해서 지난주에 덜컥 고백을 한 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누가 알겠습니까만 본인이 사실상 자기는 민주당 역할을 대신하고 국수본 사이에서 메신저 역할, 연락 부절이었다. 자기가 사실상 지휘했다. 그 스스로 화근을 자초를 했습니다. 자, 이게 바로 그가 덜컥 올렸다가 지운 SNS 내용입니다. 경찰 병력 지휘를 민주당이 사실상 했다. 아니면 민주당과 경찰 사이에 내통이 있었다고 하는 자백을 자기 입으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정수 본부장이 민주당의 영향력 아래 경찰 병력을 불법적으로 동원했다. 그래서 대통령에 대한 체포작전에 가담했다라고 하는 얘기에 다름 아니게 됩니다. 자, 이 얘기를 좀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릴까요? 대통령 체포 방법으로는 기동대 1000명을 동원하고 헬기와 장갑차를 투입을 주장하는 등 무력 동원 계획을 공개적으로 논의했던 것도 이게 뭐냐? 공권력을 특정 정치 세력의 사병으로 만들려고 했다고 하는 또 다른 의혹이 됩니다. 공권력이라는 건 말 그대로 나라를 위한 국가 권력을 집행하는 병력인데 사병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또 아까 언급했던 그 공수처장 오동훈이 적법한 절차 없이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고 민주당의 지시에 따라 수사와 강제 집행을 진행했다는 정황이 포착된 것도 우리로서는 쟤네로서는 큰일이고 우리로서는 한 건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홍준표의 아까 얘기대로 윤통에 대한 체포 시도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그리고 공수처, 경찰 등 수사당국은 물론이고 법원까지 한 패키지로 절차상의 적법성을 상실하면서 쟤네들이 패닉에 빠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제일 원하는 거는 내란체 수사도 정당성을 상실하고 모든 게 무효화될 가능성인데 정말 문제는 언론이 우리를 좀 도와주면 됩니다. 문제는 조중동 이런 문제에 대해서 거의 보도를 하지 않거나 엉뚱하게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수가 됩니다. 어쨌거나 지금 우리의 초미의 관심은 제2차 체포영장 집행입니다. 그게 어떻게 될까? 좀 기다려 봐야 됩니다. 어쨌거나 한남동 일대에 지금 긴장이 아연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호처하고 공수처 사이에 힘거리기가 임박했다, 첨예화될 것이다 라고 누구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혼란스러운 과정에 한 가닥 희망은 있습니다. 지금 민심의 대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건 한남동에서 광화문에까지 너무도 분명하게 드러나는 현상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그동안 난리를 쳐왔던 민주당과 공수처, 경찰들 사이에 스텝이 꼬이고 있다. 우리로서는 호재다. 이게 더 증폭됐으면 좋겠다. 이게 사필 규정으로 귀결됐으면 우리는 만세를 부르겠다 하는 말씀을 마저 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어려운 국면에서, 이 어려운 전국에서 힘들었던 독자 여러분들이 마지막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승리는 당연히 우리 편 아니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승리한다는 말씀을 마무리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